몽골 통들의 유쾌한 톡 몽골 팟빵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오늘 스튜디오로 나오다가 보니까 아주 날씨가 확 풀렸어요. 정말요. 따뜻해졌어요. 예, 물론 뭐 한국에서는 이미 벚꽃이 만개하고 봄이 완연한데 몽골은 좀 늦죠. 그러니까요. 그저께 여기 눈이 많이 왔었잖아요. 네, 한방눈이 내렸죠. 그러니까 4월에 내리는 눈, 사실은 봄이 저희 옆에 금방 와 있는 것 같은데, 이 봄같이 따뜻한 화신을 몰고 온 분이 한 분 있어요. 오늘 귀하게 모신 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코트라 울란바토르 무역관 정원준 관장님을 모셨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코트라 울란바토르 무역관의 정원준 관장입니다. 저는 코트라에 입사한 지가 지금 25년째인데요. 베트남 하노이, 뉴욕, 밀라노 거쳐서 4번째 해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에서 이제 저희가 좀 알고 싶게 하는 게, 코트라라는 게 한국말로 풀자면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이제 한국 정식 명칭이고요. 저희가 이제 코트라라고 하면 코리아 인베스트먼트 트레이드 프로모션 센터, 그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코트라가 몇 개의 무역관을 갖고 계신가요? 총 지금 80개국에 126개 무역관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유, 네. 몽골에는 지금? 몽골에는 지금 울란바토르에 1개. 예, 저희가 한 나라에 여러 군데가 있는 데가 있고, 한 개만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언제 울란바토르에는 개관을 했죠? 울란바토르는 저희가 2013년 8월에 네. 정식으로 개관을 했고요. 저희가 아까 126개 중에서는 120번째로 개소한 무역관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늦게 개소한 네. 편이죠. 코트라의 어떤 주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좀. 1962년도에 무역진흥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설립된 기관입니다. 그래서 무역진흥,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고요. 지난 90년대 후반도에 이제 해외 투자 유치 기능이 추가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2000년대 초반도에 일자리 창출 기능 이런 것까지 포함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주된 기능은 이제 무역진흥, 투자 유치, 그리고 이제 시장 조사가 주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트라! 코트라가 뭐 하는 곳이냐고? 말이요, 많고요. 주른! 코트라! 코트라! 자네 들어오고 싶나? 뭐하고 있나? 응숙이요! 들어와! 들어와! 김영경 들어와! 들어와! 걱정 말고 들어와! 코트라! 들어와! 지금 세계적인 팬데믹 상황이 와 있는데, 네. 뭐 한동안 일을 잘 못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나요? 작년 1월 27일부터 이제 몽골이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국경 봉쇄가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 저희도 이제 비즈니스 미팅이라고 하는 게 비즈니스맨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상담도 해야 되고, 네. 만나야지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걱정이 많았는데, 온라인 화상 상담으로 이제 약간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비즈니스맨들 오고 가지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주로 한 것이, 비즈니스 화상 상담. 그러니까 화상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저희 비즈니스맨들을 만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카운트를 해보니까 작년에 701건을 울란바토르에서만 지원을 했습니다. 네, 많이 하셨네요. 예, 코트라 전체로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한 56,000건 정도 했고, 저희 그 중에서도 이제 코트라 울란바토르 무역관이 네. 좀 상위권에 좀 올라가 있는 편이거든요. 늦게 생긴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실적이 늘어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늦게 생겼다 보니까, 후발주자다 보니까 좀 열심히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이랑 몽골이랑 관계가 규모에 비해서는 밀접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몽골 바이어들도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네. 주요 시장이 되다 보니까 거래에 대한 문의가 많은 편입니다.
우리 무역관이 들어오고 나서 뭐 교역량이 많이 늘어났겠네요. 그 국가 교역량이 좀 많이 늘어섰으면 좋겠는데 작년에가 한 5% 정도 줄었습니다. 아쉽게. 아, 네. 그 전까지는 계속 쭉 증가세가 보였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올해 저희 목표는 그 작년에 줄어드는 네. 무역 규모를 한 10% 이상 다시 회복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하고 몽골의 관계가 포괄적 동반관계에서 지금 요새 전략적 동반관계로 좀 격상이 됐잖아요. 네. 그렇게 됐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교역량도 늘어날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교역량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몽골이 지정학적 특성상 아무래도 이제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두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지금 일본하고 미국이고요. 저희가 5번째인데, 일본이 이제 그 4번째로 그 몽골의 교역 대상국이 된 게 네. 지난 2016년도에 EPA를 맺으면서 급속도로 이제 물량이 늘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과의 관계도 FTA, 저희가 EPA라고 합니다만은 그런 FTA가 맺어지고 나면 아무래도 교역량이 늘지 않을까. 보통 이제 FTA 효과가 교역량이 이전과 이후를 나누었을 때 한 2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억 불, 3억 불 정도 하기 때문에 한 6, 7억 불까지 늘어나는 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일본과 비슷한 규모로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FTA가 뭐 한국과 몽골 간에 그래도 체결이 될 것 같은데 혹시 그 관장님이 전망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정부 간에는 타당성 조사까지는 다 끝나 있는 상태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양당 간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만 가지고 이제 접근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정부 차원에서는 뭐 비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문제가 같이 연계되어서 타결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 지금 한국과 몽골의 교역량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나요, 연간? 지금 연간 지금 교역 규모가 네. 3억 불이 조금 안 되는 규모입니다. 3억 불이요? 예, 3억 불이 조금 안 되는 규모고. 한국에서부터 이쪽으로 수출하는 경우죠. 한국에서 수출하는 게 이제 3억 불 정도, 3억 불 정도 되고요. 한국이 수입하는 것은 지금 3천만 불이 조금 안 됩니다. 그렇겠죠. 예. 10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무역 흑자국이죠. 그러네. 네, 예. 네. 10배가 많으니까. 몽골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무역 적자 이거 해소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몽골에서 품목들이 한국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몽골은 자원대국이지만 네. 주로 이제 석탄, 금, 구리 이런 광물 자원하고 축산물이 많은데 사실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그걸 수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몽골의 수출품의 대부분을 지금 중국에서 흡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한국과의 교역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네. 몽골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무역흑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아. 한국 업체들이 우리 몽골에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어떤 분야입니까? 아무래도 이제 몽골 시장 특성을 보면 거의 한 85%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이제 소비재 같은 것을 수출하려고 네. 이제 몽골에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화상 상담을 통해서 이제 쭉 실적을 집계를 해보니까 소비재, 네. 식품, 화장품, 의료용품, 바이오 쪽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몽골이 제조업이 없다 보니까 자동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이쪽도 수요가 꾸준한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건축 자재 같은 경우도 이제 몽골이 몇 년 전부터 투자 수요가 많은 편인데 어차피 건축 자재도 이제 수입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네. 중국산하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들을 한국산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몽골에서 어떤 사업이 유망한지 이런 실태 조사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가장 유망한 사업이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사실 저희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비즈니스맨들이 어떤 게 가장 유망하냐라고 물어보시는 게 제일 많고요. 쉽게 얘기하면 어느 게 가장 돈이 되냐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매년 시장 조사를 하고 있고 네. 또 개별적으로 이제 우리 기업분들이 코트라에 조사 의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특성에 맞게끔 조사를 해드리기도 하고 네. 국가별로 이제 저희가
진출 전략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 네. 만들어서 저희 코트라 홈페이지에다가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진출 전략이라고 하는 저희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홈페이지를 보면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다운도 받으실 수가 있고 네. 책자로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이나 다른 인구가 많은 나라에 비해서 몽골이 작잖아요. 무역 규모가. 관장님 보시는 앞으로의 몽골의 어떤 그 수출 무역 교역에 대한 것들은 어떤 쪽으로 주안점을 보고 나서 하면 될까요? 크게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요. 일단 베트남하고 이제 몽골하고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아주 다른 나라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들이 투자하기 참 좋은 지역이죠. 바다를 끼고 있고 인건비가 싸고.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각도에서 이제 몽골을 보니까 이제 투자 지역으로는 조금 적합치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제조업이 오시기에는 인건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물류비가 너무 비용이 큽니다. 네. 예, 물류비가 크고 실제로 이제 제품을 만들려면 원재료를 수입을 해가지고 다시 수출하는데 물류비가 2배나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몽골이 전 세계적으로 물류비가 아주 높은 그렇죠.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손가락 안쪽에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제조기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조기업들이 다 그 선호를 못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비재 산업만 드디어 직접 수입하는 경우. 그래서 이제 몽골 같은 경우에는 제조기업보다는 서비스 업종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고 또 네. 앞으로도 그쪽으로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또 비슷하면서도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한류 문화의 어떤 차이입니다. 베트남도 한류의 중심 지역이거든요. 몽골도 잘 알려지지 않지만 몽골이 한류로서는 이미 성숙 단계를 넘어선 대중화 단계를 좀 들어선 시장입니다. 제가 직접 근무를 해보고 생활을 해보고 느낀 바로는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그 몽골 국민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지 않나. 네. 발음이나 외모나 네. 봤을 때 오히려 이제 한류 시장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베트남보다도 오히려 더 발전 가능성이 많은 나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인구 규모가 좀 작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서 조금 이제 매력도가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잘 그 양국 간의 관계를 개발해 나간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류 이런 것들도 해갖고 접목을 시키면은 어떤 유망한 산업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CU가 재작년부터 들어와서 맞습니다. 울란바토르 진행을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4월 한 중순, 4월 말 정도 되면 또 한국의 GS25가 또 새로 네, 1호점을 개설할 겁니다. 네. 아, 그럼 K 리테일에서 소매상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K 프랜차이즈라고 하죠. 저희가 K 프랜차이즈가 네. 이제 몽골 시장을 장악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단지 이제 어떤 업체가 어떤 기업이 진출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몽골 국민들의 소비 행태를 바꿔놓을 수 있는 소비 성향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업종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봅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국의 어떤 소비재 문화, 그 다음에 심지어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 문화까지 바꿔놓을 정도로 파괴력이 큰 업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마트 시장도 그게 뭐 성공한 케이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마트 쪽도 장악을 하고 있고 네. 지금 CU가 한 거의 100개 가까이 지금 점포가 생겼지 않습니까? 네네. 아마 당초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지고는 있는데 한 200개 이상 설치를 할 것 같고 네. 아, 그렇게 많. GS도 지금 당장은 한 50개 이상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들어온다고 하니까요. 아마 몽골의 편의점 시장은 한국 기업들이 다 잡는다고 봐도 크게 관이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배고파서 지난번에 시골 들어갔더니 네. 삼각김밥 있더라고요. 네. 그 삼각 김밥뿐만 아니고 뭐 도시락도 다 뭐 우리말로 그냥 도시락. 도시락. 예, 이거 한국 문화가 완전히 그만큼 이제 정착이 된 건데. 그래서 이게 뭐 한류 문화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요. 우리 몽골 소비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편의점에서 점심 식사하는 것 자체가 네. 좀 뭐라 그럴까 한국 문화를 잘 먼저 경험하는 네. 네. 그런 것까지도 지금 이제 주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분들은 계속 한국 제품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것이고 향후 이제 이후에 그 한국 기업들이 진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게 무역을 하다 보면 그 중요한 것이 이제 관세 부분이잖아요. 네. 관세 부분은 어떻습니까? 한국과 몽골의 그 어떤 얼마나 차이가 있는 건지. 예. 네. 몽골은 저희가 세계 여러 나라를 뒤져봐도 좀 특이한 게 수입 관세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 예외 품목은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5%의 수입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아주 낮은 편이죠. 그러면 품목에 관계없이 뭐 거의 대부분은 5% 단일 환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일 관세율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일부 사치제나 네. 그런 데만 뭐 10%, 15% 좀 다른 관세를 매기는데 딴 나라의 수입 관세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래서 네. 수출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제 메리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무관세도 있나요? 무관세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의료용품 같은 경우, 네. 그 다음에 몽골이 향후 이제 몇 년 동안 국제적인 이제 체육대회를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스포츠용품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이제 지금 무관세로 하고 있는 무관세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본 같은 경우에 자동차가 네. 현재 무관세라고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과는 지금 이제 EPA, 예, FTA. 쉽게 말하면 FTA가 네. 지금 체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제품들은 다 무관세로 다 들어오고 있는 네.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지금 경쟁 제품이긴 합니다만은 일본산 중고 승용차가 네. 지금 이제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울란바토르를 방문하시는 한국 기업인들이 제일 의아해하시는 게 이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일본 차가 한 지금 70% 정도 그렇습니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역전시킬 수 없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한국과 몽골 간 FTA, 네. EPA 그런 거 체결하고도 조금 맞물려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코트라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지사화라는 기사가 있는데 네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우리 그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큰 대기업들은 자체 지사들을 해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수출 중소기업들은 그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 지사를 처음에 운영을 해야 될지 여부도 사실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요. 네. 80개국에 126개 물가에 나와 있는데 그 지사들을 우리 중소기업의 지사로 활용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1년에 소정의 이제 수수료를 내시고 네. 이제 활용을 하시면 원하시는 지역에 우리 직원들을 지사 마치 본인 직원들처럼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용은 대략 어느 정도나? 그게 뭐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은 보통 한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사이에서 연간. 네. 예. 연간? 예, 그렇습니다. 네. 조금 이제 시장이 크거나 선진국은 조금 비용이 약간 더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개도국은 조금 비용이 낮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수료가 뭐 많은 건 아니네요. 직원을 한 명 파견하면 항공료에 숙소 제공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보통 한 3대 7 정도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내시는 금액에 비해서 본인이 한 3을 낸다고 보시면 7 정도는 이제 정부에서 네. 한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으로 네네. 사업을 이제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관장님 여기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있어요. 네네. 몽골에도 그런 분들이 코트라를 이용해서 혜택을 받을 거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일단 저희 코트라의 사업들은 대부분들이 사실은 한국에서 몽골 시장에 진출하는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지원 정책이 많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해외에 나와 있는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코트라에서 실제 이제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뭐 거래성 찾는다, 아니면 시장 조사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산업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은 무역과에서 언제든지 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최근에 열린 무역관이라고 해가지고 교민분들이든 한국에 수출장 오신 분들이든 코트라에서 자기 사무실처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노트북도 연결해 드리고 네. 복사기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커피도 다 드실 수가 있고 무역관 공간을 오픈 시켜놨습니다. 저희도 언제든지 오셔서 한잔 마실 수 있는 화상건담 마실 수도 있고 커피도 하실 수가 있고 사랑방처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몽골이라는 나라 자체가 좀 특성상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어떤 게 조금 무역관의 관장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몽골이 사회주의 경제에서 시장 경제로 돌아선 지가 지금 30년 간 넘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몽골 국민들, 몽골 소비자들, 기업인들의 마인드 속에 약간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성이라 그래야 될까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남아 있죠. 뭐 그래서 계약에 대한 어떤 계약 이행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좀 덜 지킨다든가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과거 이제 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런 관행들이 좀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조금 관료적이고 좀 딱딱한 거 그렇습니다. 예. 네. 또 투자 진출 측면에서 봤을 때는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몽골 정부에서는 궁금해하지만 그만큼 투자 환경으로는 좀 척박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면 보다 많은 우리 기업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싶습니다. 관장님 오늘 그 처음 우리 그 몽골 팟빵에 출연하셨는데 뭐 간단하게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몽골에 온 지가 2년 8개월째입니다. 근데 사실 죄송한 말씀인데 팟빵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보니까 자유롭게 또 이게 사는 얘기도 하고 또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몽골 팟빵이 마무리를 할 때요. 그 관장님께서 몽골하고 외쳐주시면 네. 우리가 팟빵하고 또 이렇게 저 팟빵을 굽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네, 네. 자, 한번 외쳐주시죠. 네, 몽골 팟빵!